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고 실적도 살펴보고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설명회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결론을 낼게요.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내년쯤 돼야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볼 때 매출 사업군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DX 부분이라고 있죠. 그래서 DX 부분에 가전이랑 또 MX가 모바일 익스피리언스라 해서 스마트폰 쪽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DX는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죠. 그래서 이렇게 좀 원래 무선 사업부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DS 부문이라고 있습니다. DS는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SDC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분별로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신규로 인수했던 하만까지 이렇게 사업 군별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군별 2분기 실적 및 향후 전망이라고 나오는데 두 군데는 실적이 DS 부문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SDC도 뭐 좀 감소했지만 또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빗 그로스는 가이던스를 하회했지만 달러 강세나 다른 영향으로 실적을 좀 개선했다. D램 같은 경우 서버 중심으로 대응을 잘 해서 업계 섭외한 분기 최대 판매를 달성했다. 낸드 같은 경우도 서버 쪽으로 해서 예상 대비 큰 모바일 수요 약세 영향으로 가이던스는 하회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서버 쪽의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수요가 좀 약해서 가이던스를 하회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보면 주요 부품 공급 확대로 실적이 좀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중요하죠. 나중에 나올 건데 이 GAA 공정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발표를 한 거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SDC는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뭐 견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뭐 적혀 있고 중소형은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판가 하락으로 실적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이죠. MX 그리고 가전 쪽인데 모바일 지정학적 이슈 또 인플레이션 이슈 등으로 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노트를 좀 판매를 하고 웨어러블 신제품을 판매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좋게 말하는 것도 있고 안 좋게 말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부품 부문 실적 양호했던 2분기 실적 D램 낸드 부분 출하 증가율이 모바일 고객들의 주문 급밥으로 가이던스를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좀 양호했다. 반도체 쪽이 좀 좋았다 이렇게 적혀 있고 우려가 많았던 시스템 부분에서도 수율 개선해서 분기 최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쪽은 애플 쪽도 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고 모바일 쪽에 이익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3분기 영업이익을 14조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랑 무선 사업 부분의 개선에 따라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이다. 여기서 이제 소폭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4분기에는 좀 많이 밀리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고객들의 재고 축소를 위한 주문 둔화가 이어지면서 급격한 출하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낙폭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LCD를 중지했고 애플향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하이엔드 비중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2분기 출하량 증가율 부진 그리고 대부분 업체들이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발표를 해서 반도체 업황이 좀 하락세로 접어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증가는 반대로 고객들의 재고 감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업황 회복의 과정이다. 증가를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2019년 수준까지 업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적어놓은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2009년도
200에서 출발해서 거의 4,000까지가 20배 올랐죠. 20배 올랐어. 그래서 이게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중간에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반등이 또 나왔죠. 지지 라인도 계속 반등은 나왔지만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하락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차트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반도체 부분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엄청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보인다, 꺾이는 좀 이런 상황이 보인다면은 반도체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중국 IT 수요 증감률의 상승 지속 시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한다. 중국 IT 수요의 YOY 연간 증감률이죠.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5월 이후에 도시 봉쇄 해제에 따라서 6월에 크게 반등을 보였다. 그래서 이 중국 쪽에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면 반도체의 어떤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의 분쟁이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도 관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이런 긴장 관계가 빨리 해소가 돼야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쪽 증권사는 주가 하락 심하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지속 권고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PBR로, 저는 이제 PBR에 대해서 그렇게 맹신하지 않지만 증권사에서는 PBR로 많이 리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PBR이 지금 1.1배 정도에서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사적 평균 PBR 배수가 1.5기 때문에 1.1에 사면은 PBR이 1.5일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1.23 수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면은 어차피 PBR 1.5까지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75,000원을 제시했다. 9일 테러 때가 1.2 이하로 한번 내려갔었고, 리만 사태 때도 한 1.2 이하 내려가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유럽 재정 위기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유가 급락하면서 중국 신용 위기 때도 저점을 한번 찍고, 이때부터 좀 많이 올랐죠, 결국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좀 저가가 있어. 지금 다시 이제 PBR 1.2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와봐야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계속 들어가면 결국에는 PBR 1.5까지는 오니까 여기는 오고, 또 실적이 좋아지면 여기까지 온다. 이런 관점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피해가지 못한 경기 둔화. 경기가 좀 안 좋죠. 2분기 메모리 판매 물량은 가이던스를 크게 밑돌았다. 3분기는 성장이 없다. 모두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눈에 띄는 점들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좀 좋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3분기 D램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공존하는데, 3분기 빗 그로스를 보면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빗 그로스는 반도체를 한 개 팔았다는 걸로는 매출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라 1비트를 팔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0메가 한 개 파는 거랑 1기가 한 개 파는 거는 똑같이 한 개씩 팔았지만 2배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 빗그로스로 판단을 하는데, 삼성 경쟁사 대비 D램 마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분기 삼성전자의 D램 영업이익률은 50%를 기록했죠. 엄청난 겁니다. 마이크로는 5%, 하이닉스는 10%인데 엄청나죠.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격을 떨어뜨려도 삼성전자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EUV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EUV 중심으로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TSMC랑 계속 경쟁을 하는데, 삼성이 40대 수준의 EUV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거는 25대라고 봤는데 10대를 D램에 할당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차이가 확연하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 분기에도 준수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CD를 빨리 철수했죠. 그리고 OLED로 바꾸고 있고, 폴더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메타버스를 대비해서 마이크로 LED에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한번 이슈가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성능 저하 이슈가 있었죠. 저가 폰에서만 뭐 이렇게 영향이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긴 하죠.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길로이 빨리 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엑시노스를 개발 중단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주주 환원, 그리고 인수합병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번에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있었죠. 특별 배당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면은 좀 환호를 하겠죠. 지금 보유 현금이 한 1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는데, 하만카드는 인수한 걸 보면 좀 다른 회사를 또 인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영증권 리포트인데 같은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좀 아쉽다. 그래서 하향 조정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의 28%를 차지하는 낸드 부분, 그래서 128단 낸드가 다른 업체랑 좀 차별화되는, 원가 절감되는 기술이죠. 이제 75%로 확대가 되고, 또 평택 라인 효율화로 원가 구조가 개선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사 이 내용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말자, 이거는 당장은 못 가더라도 뭐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들이 많죠. 자, 2분기 실적은 메모리가 주도한다.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메모리가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3분기는 2분기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얼마 나온지가 또 관건이겠죠. 최근 주가 하락은 디램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 그리고 부진한 모바일은 2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걸 내년이 저점이라고 예상한 증권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같은 내용들이고, 현금 활용 구체화가 주가 반등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내용이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이 사기 위해서는 뭔가 호재가 한 게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쌓아놓은 현금을 배당을 하든지 뭐 M&A를 하든지 뭔가 좀 해서 모멘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는 그동안 답답하기만 했던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점이 포인트다. 그래서 점점 파운드리 쪽에서도 손익이 개선될 것 같다. 그리고 낸드의 수익성 차별화가 또 포인트고, 모바일 폴더블 신제품도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이쪽에서는 펄을 1.6배를 제시했고요. 79,000원. 실적 발표했을 때 Q&A가 있었는데 요약한 내용입니다.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전망이 어떠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었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2분기 빚 그로스가 하회한 배경이 뭐냐, 원자재 값 상승 등의 매크로 이슈, 그래서 뭐 낸드랑 PC 쪽에 모바일 수요 약할 것이라 엔드 유저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의미 있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파운드리 쪽 투자가 이제 집행했는데 만족스럽지 않다 하니까, 평택은 23년, 테일러는 24년, 그리고 25년에는 좀 뭐 성과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죠.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대한 얘기인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기존에는 전기를 이렇게 두 쪽에서 받았는데, 이제 전기를 모든 면에서 좀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공급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디램의 경우 내년 업계 성장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램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도 안 좋고, 지금까지 삼성전자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최근에 미국이랑 반도체 협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랑의 또 어떤 리스크들, 중국의 또 규제,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는 일단 실적 부분이랑 전망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고, 최근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도 계속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름대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타점이 있었고요, 여기도 타점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 제가 한 6만원, 5만원 요 사이도 타점이 되겠죠. 이 구름대 하단은 5만원 정도죠. 월봉상으로 계단식의 어떤 이런 상승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그래서 안 내려오면은 한 6만원 정도에서 여기 구름대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구름대 깨질 수도 있겠죠. 월봉에서 구름대 깨지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봉에서는 추세가 아직은 상승 중에 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좀 안 좋아졌죠, 이미. 주봉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주봉을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깨는 경우,
구름대 깨는 경우 물론 한 몇 개월 만에 반등은 나왔지만 일단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한 1년 이상 하락 횡보 하락 조정을 좀 거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름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구름대 깨지면서 거의 한 1년 넘게 횡보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봉에서 구름대를 안 깨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구름대 이탈을 시작했죠. 이탈 시작하면서 후행 스팬도 같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진정되지 않았다, 바닥이 어딘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지 라인을 체크한다면 전고점이 보통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에서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고점 라인에서 일단은 저항이었고 지금은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7,000원, 56,000원 이 수준에서 반등한 거죠. 그런 라인들이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빠지면은 여기 지지 라인이었죠. 하단 지지 라인,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3년 동안 한 번씩 찍어 왔는데요. 여기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굳이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락이 시작되면 여기가 계속 저항인 겁니다. 구름대가 저항인 거죠. 정확하게 저항이죠. 여기 정확하게 저항이죠. 한 번 정도 뚫었는데 결국에는 힘이 없이 내려오면서 또다시 구름대의 저항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구름대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형적인 하락의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수를 하더라도 굳이 자, 여기도 보면 굳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구름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때, 이때부터 매집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급하게 안 간다. 알겠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가 물론 저가가 깨지면은 사보고 싶긴 해요. 55,000원이 깨지면은 사보고 싶긴 하죠. 왜냐면은 제가 이때도 한번 매수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6만원 간다는 거죠. 여기 깨지면은 6만원 간다. 실제로는 62,000원까지 갔는데 마찬가지예요. 55,000원이 깨지면은 적어도 다시 57,000원까지는 오겠죠. 그러니까 낙폭에 대한 반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맞지만, 여기서 사서 내가 장기로 가져가겠다, 굳이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들고 있는 분들은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렸다가 구름대 위에서 물타기를 하시고, 더 살 수가 없다, 나는 돈이 더 없다, 이러면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비중을 여기서 조금 줄여놔야 된다는 거죠. 좀 줄여놓고 다시 여기 밑에서 분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여기도 비중을 좀 줄여놔야겠죠. 여기서는 못 온다고 했죠. 이런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는 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좀 팔라고 하는 거죠. 안 팔 생각이다, 왜냐면 안 파셔도 된다라고 저도 봐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팔 필요 없다, 어차피 올라갈 건데 왜 파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보면은 2만원대부터 거의 5배 지금 올라가고 밀리는 중이기 때문에 5만원 이하는 살려고 대기 수요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5만원 이하에서는 저도 물타기를 하고 싶은 그런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했던 그런 종목들은 가격을 다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CJN도 가격을 준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했는데 여기가 올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 왔죠. 더 왔죠. 여기도 왔죠. 그리고 더 밀렸습니다. 주가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예외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국과의 리스크, 지금 또 정부의 리스크가 있죠. 정부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중장기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을 때 사도 절대 늦지가 않아요. 그죠? 좋다고 할 때 사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이런 단타를 노릴 분들 있죠. 그거는 가능은 해 보입니다. 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5만원에서 55,000원 갑니다. 5만원 깨지면은 55,000원 가요. 근데 문제는 55,000원을 강하게 깨고 이렇게 될지, 여기서 이렇게 될지, 여기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낙폭이 나오면은 그 낙폭의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낙폭의 절반은 회복해줍니다. 단기는 그렇게 대응하시고, 중장기는 이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는 걸 보고
마무리되는 걸 보고 이렇게 구름대 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사도 절대 늦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데 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기서 바로 가겠지라고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매일 장중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고 있고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매매할 분들은 들어와서 매매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돈 받는 거 없고 무료로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